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행정법 같이 공부하게 될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번 더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수업은 전혀 똑같은 수업을 할지라도 수업을 어떻게 받느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내용이 행정법이구나. 행정법은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개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한 번 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또는 기출문제 해독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암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암기하는 자리로 수업 공간을 활용하시고, 이렇게 각각의 수준에 맞게끔,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수업을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자, 역시나 이제 짧게 제가 한 10분 정도씩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만,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오리엔테이션 간단히 하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행정법,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입니다.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행정법은 전반부와 후반부, 주로 전반부는 행정작용, 그러니까 행정청이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여기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후반부는, 자, 그 행정작용은 대부분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이 하게 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손해보는 일도 생기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나를 좀 구제해달라라고 하는 행정구제법이 후반부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부의 개인적 공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그럼 후반부에는 똑같은 내용을 소송의 원고 적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과 뒤가 데칼코마니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공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진도별로 쭉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좀 효율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송까지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워낙에 생소하다 보니까 그 자체, 그러니까 나무에만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숲을 보면서 나무를 봐야 되는데 나무에만 계속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전체 그림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 제가 오늘은 이게 진도가 좀 근데 좀 빨리 나갈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좀 늦게 개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전체 큰 그림을 그려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강을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기본 이론 시작할 때 제가 한 7강, 8강 정도를 할애해서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런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압축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2, 3교시로 줄여서 할 건데,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오느냐?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는데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강으로 들어주시고, 오늘 이해할 수 있으면, 오늘 강의로서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행정법이 왜 어렵냐? 용어와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판사들이 쓰는 용어, 판사들이 쓰는 표현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용어를 찾아봐도 법률 용어다 보니까 법률 용어를 찾아보면 법률 용어를 법률 용어로 해설을 해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을 봐도 그 네이버를 찾아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법률 용어 최대한 수업 시간에 저의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쓰는 말들로 여러분에게 용어를 많이 풀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용어집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모으고는 있는데 조만간 완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일 날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 행정법이잖아요. 과목 이름이.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법 총론이에요. 네, 행정법인데 법에 포인트를 두시지 마시고 행정에 포인트를 두시고 공부를 해야 좀 더 공부하시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정법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는 자,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법령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아요. 판례가. 그러니까 이론과 법령은 판례를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많이 되지 법령 그 자체를 묻는다거나 이론 그 자체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들 중에서 심지어 행정학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 중에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 과목은 행정법이에요. 지금도 합격생들이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그리고 현직에 가셨을 때 가장 들춰보는 책도 행정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 이런 마음으로 행정을 했겠구나. 이런 의도로 행정을 했겠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야기가 좀 쉬워지고. 그래서 포인트는 여기다 둬야 된다. 이론과 법령. 근데 이론과 법령을 알아야 판례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판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의 결과물이 판례예요. 재판의 결과물이 판례인데 이미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물이 아닌 어떤 새로운 사례가 주어지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일단 행정법은 내용이 처음 공부할 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좀 방대한 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론의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여가면서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행정법이라는 체계 자체가 워낙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고 이건 예외의 예외고 뭔가 기준점을 쓰지 않으면 행정법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고 원칙은 뭔데 이런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이렇게 먼저 기본 뼈대를 잘 세우지 않으면 개별 사례로서 개별 판례로서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냥 너무 헷갈려요. 이 판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판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판례도 있고 이런 판례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이론에 붙어 있지 않는 판례는 암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따른 판례가 이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자, 다섯 번째. 자, 일단 판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개별 판례를 암기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과 법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리 구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판사가 이렇게 판단했겠구나.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이론이 있고 그런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사법부가 하는 일이에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게 소극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사법부 입장이기 때문에 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공법관계인데 사법관계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히 재량인 것 같은데 기속이라고 보는 것도 있고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는 기속이고 하나는 재량이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틀에 안 맞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례를 공부할 때 그 판례의 결과물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는 판례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결과물을 우리가 공부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에요. 사실은. 판사는 이런 판단을 내렸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거지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가 아까 사례 문제라고 해서 몇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도 다 정해져 있는 로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항감이 생기고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판례를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좀 이해하는
여기서 제가 이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심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입장으로서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의 양이 말씀드린 대로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론을 세우셔야지 이것저것 다 똑같이 예를 들면 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서 뭐 명당 공표, 공급 거부, 관할 사업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연락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대집행, 뭐 강제 징수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부터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행강제금 뭐 이런 식으로 좀 공부 추가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똑같은 강도를 두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제일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자. 저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일 기본에 두는 건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많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기출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기출이 되면 그냥 중요해져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만큼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복 해독하는 것이 행정법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다. 제가 사실은 이론 설명할 때도 다 기출문제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좀 더 책을 정리할 텐데 그 책을 정리하는 것도 다 기출문제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빨리 이론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반복 해독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신 게 없으니까 안 나갈 텐데 다음 주부터 복습 테스트 같은 것도 나갈 거고 여러분의 아침에 테스트를 보는데 다 기출문제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법은요, 아주 오랫동안 시험 본 이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시험 문제가 100개 넘게 쏟아져요. 대부분의 직렬에서 행정법을 안 보는 직렬이 없어요. 거기다가 소방간부, 뭔가 경찰 간부, 그러니까 행정사, 행정법을 시험 보는 게 국가고시가 한 해만 해도 한 10개 정도가 돼. 그러니까 10개 정도 단순 계산하면 문항수가 20개인 것도 있고 20개 이상인 것도 있어. 그러면 한 해의 문제가 200~300개씩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적어도 행정법이 한 10년은 넘게 봤겠지? 그럼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법은. 그러니까 따로 뭐 예상 문제, 모의고사 이런 거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기출 문제만 완벽하게 소화해도 여러분이 최소한 90점 맞아요. 90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저는 좀 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할 때. 기본서도 중요하고 기출문제집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대충 노트를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수업 끝나고 다시 한번 내가 노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다거나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행정법에서는. 그래서 서브노트를 하나씩 갖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 서브노트를 할 때 수업 시간에 있는 필기 내용을 그대로 내가 한번 적어보면서 그게 개념을 좀 확장해가는 마인드맵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전체적으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는 복습을 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하는 게 좋고 복습은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복습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미리 사전에 공부해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배울지 정도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 목차 정도 보시거나 아니면 오늘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번 시간 대충 여기를 하겠네? 뭐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자, 그런가요? 자, 아니네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책 보세요, 책. 책 차례 부분 표시면 되겠어요. 차례 부분. 자, 행정법은 자, 말씀드렸다시피 총 4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파트는 행정법 서론 또는 행정법 통론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는데, 자, 책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2-3문제가 나와요. 2-3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에서 8개, 9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뭐 대집행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강제징수라든가 직접강제, 뭐 즉시강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한 2-3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정구제법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손실보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행정소송, 소송의 핵심이죠. 그게 6개, 7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요.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에서 거의 다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서론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서론에서는 이제 첫 번째 챕터가 행정일 거예요. 행정인데, 거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통치행위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와요.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여러분 한국사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선사시대 같은 겁니다. 선사시대에서 시험 문제 나와주면 고맙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통치행위에서 시험 문제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 선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 맞히거든요, 한국사에서. 행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행위에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못 맞힌다.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이제 뻔하고, 그러니까 나올 게 뻔하고, 누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수학 공부하면 집합은 다 맞히잖아. 그런 느낌의 단원이에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뭐 가정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그런 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의 법의 원류라는 뜻이에요. 행정법은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단일 법전이 없어. 행정법이라고 하는 법전이 없어요. 행정법은.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다 법전이 있거든. 행정법은 법전이 없어. 행정법은 여러 가지 퍼져 있는 법들을 모아서 개념상 행정법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은 단일 법전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를 행정법의 근거로 삼을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거의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2-3문제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개념에서 2-3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그 파트 1 행정법 서론 옆에다 2-3문제라고 써주시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이거를 별표 칩니다. 차례에다가. 표시하는 것만도 공부예요. 자, 통치행위 찾아서 별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찾아서 별표. 일반 원칙 혹은 일반 원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별표. 그 다음에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분하는 거 별표. 저도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챕터 4 법률 요건과 챕터 4 법률 사실. 여기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를 2글자로 신고라고 하거든요. 신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들어가면서 배우겠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구분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어쨌든 신고. 제 6절에다 별표 치셔야 되는 거죠. 6절. 그렇죠? 자, 정리해드리면 챕터 1에서는 제2절 통치행위 별표 쳐 있으셔야 되고 챕터 2 행정법에서는 제7절에 별표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3 행정법 관계에서는 제4절 공법, 사법 구별에 별표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챕터 4 행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에서는 자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가 별표가 돼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파트 2 행정작용법 자, 챕터 1 행정입법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별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건 왜냐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행정행위, 챕터 2 행정행위 있잖아요. 아까 제가 행정자극부에서 8문제하고 9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6, 7문제는 사실 여기 챕터 2에서 나오는 거야. 행정행위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정행위를 두 글자로 여러분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처분. 우리가 가장 앞으로 많이 쓸 말이 처분이라는 말이에요. 처분. 여기가 내용도 많죠. 내용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좀 그래도 별표를 좀 치면 여러분 제4절에 행정행위 부관 별표 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찾아서 별표 치세요. 그 제2절에 보면 기속행위 재량행위 있죠. 제2절에 보면은 기속행위 재량행위 있죠. 여섯 번째, 그것도 별표 치시고. 자, 그 다음에요, 효력 제6절로 넘어가면 행정의 효력 있죠. 거기 두 번째는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것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릴 텐데 아주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처분성, 처분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력이라는 개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자에서 무효와 취소 별표. 자, 무효와 취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행정법에서 무효와 취소. 자, 요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다 중요한데 일단 확약도 중요하고요. 확약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행정계획,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밖에 행정의 주요 행위 형식에서는 거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근데 요 한두 개씩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두 개씩 정도. 근데 다 나올 법한 것들이에요. 나올 법한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확약의 별표, 1절의 별표, 2절의 별표, 그 다음에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사실행위에서 두 번째 행정지도에도 별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챕터 4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법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법령 자체가 나온다. 챕터 4. 챕터 4 옆에다 쓰세요. 법령. 법령 혹은 조문. 법령에 있는 조문 그대로 나오는 파트다. 이거는. 그래서 법령과 조문을 잘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 여기서도 한두 문제 나옵니다. 특히나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작년 2021년도에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올해에 행정절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특강을 여러분에게 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행정기본법을 설명드려도 여러분이 뭔 소리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론 강의가 끝난 다음에 행정기본법 강의를 들으면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행정기본법하고 절차법은 해야 되는데, 이건 법령, 왜냐하면 제가 법령에 특강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령 조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오는 파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법령을 따로 특강할 필요가 없어. 왜? 법령이 다 판례와 이론에 녹아져 있는데 뭐하러, 그건 수업 시간에 그냥 설명을 하는 거지. 근데 따로 제가 떼어내서 특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 그대로 나오는 파트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챕터 4가. 자,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이제 세 번째 파트인데요. 그쵸? 세 번째 파트인데 여기서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두세 문제. 두세 문제 나오는데, 두세 문제 나오면 만약에 두 문제 나온다. 그러면 대집행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두 문제 이상 나오면 대집행 무조건 한 문제 나올 정도로 대집행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집행이 별표 쳐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강제징수가 많이 나와요. 강제징수. 그 다음이 이행강제금 정도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즉시강제 많이 나옵니다. 넘기셔서 20페이지에 챕터 3 즉시강제. 행정조사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행정벌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있죠. 거기서는 여러분 1번의 과징금이라고 보일 거예요. 과징금. 그게 많이 나옵니다. 과징금이. 그 중에서 많이 나와요.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간호사업 제한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행정구제법. 여기가 시험 문제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6, 7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6, 7문제에 때로는 대여섯 문제가 이 소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송. 그러니까 이 행정구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그런데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네 문제 이렇게 정도 나와요. 어쨌든 소송이 제일 중요하다. 소송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고 다 중요해.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럼 그 중에서 어쨌든 대표성을 갖는 건 소송이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 잘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행정작용법에서 행정행위가 주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행정법 전체적으로 두고 보면 행정행위와 행정소송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할 거고 행정행위가 국민들의 빵을 때리는 거거든요. 물론 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즉 수익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침익적인 거야. 그러면 이 침익적인 것에 문제의식이 있을 때 구제를 할 텐데 구제 조세를 할 텐데 제일 흔하고 중요한 방법이 소송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와 소송의 싸움이다. 전반부는 행위로 이루어져 있고 후반부는 소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행위와 소송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행정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뭔 소리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이제 1교시서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용어를 좀 잘 해설해 드리고요. 행정법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